고통스럽고 힘들고 인내를 또 많은 두려움도 어떤 때 있으셨을 테고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싸워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아주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사업 허가를 받고 착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현수막 붙이고 반대 활동을 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저희가 반대 그 석탄 발전소 반대 운동에 대한 시민 운동은 짧은 시간에 이것이 끝이 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작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 마을 10여 개 마을의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뭐 10만 원씩, 뭐 20만 원씩 이렇게 비용 내서 현수막 붙이고 전단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최초에 제가 이제 그게 이제 포천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최초에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2014년도 초인데 2013년도에 진정서를 넣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포천 시민에 드리는 호소문을 배포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서장원 시장이 석탄 발전소가 아닌데 석탄 발전소라고 한다고 사실 이제 그 우리 대책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책위가 사실 이제 많이 위축이 되어 버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세상의 정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시민 참여가 또 이렇게 많이 그 호응이 되고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또 반대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들이 사실상 그게 잘못된 그 요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요구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책임감과 저희들이 주민들이 같이 호응해서 반대 운동에 참여해주는 부분들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해주는 게 이게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왔던 과정이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싸움이 금방 끝날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셨죠? 당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반대 운동을 했던 부분은 사업 허가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착공도 하지 않았고 또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할 것이다라고 사실 이제 그 속단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반대 운동을 확산이 되면서 포천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하고 또 고발하고 압력 넣고 또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 최소한 과장국장선까지 시장이 지시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못하게 압력을 넣는 이런 과정들이 아주 웃지 못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죠. 사실 시민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고발하고 또 그 압력 넣고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게 상당한 그 우려를 이렇게 그 전화상으로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다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 부분이 확산이 되니까 상당히 그 압력을 넣고 한 부분들이 그럼 STX라는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위해서 시가 한 행위를 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포천시가 사업자를 위한 포천시냐 시민을 위한 포천시냐 이 부분들이 이제 당시에 상당히 컸던 혼동돼 그죠? 포천시는 STX를 위한 포천시죠? 네,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돼버렸죠. 당시. 이제 그 시의 공무원은
주민들 또 국민들의 어떤 심부름뿐인데 사실 국민이 먼저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이 부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 편, 시민 편에 서지 않고 기업의 편에 쓰고 권력의 편에 쓰고 오히려 뭐 세상에 석탄 발전소를 허가를 시켜놓고는 석탄 발전소라고 부른다고 시민의 고발을 하고 이런 정말 막대먹은 이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온 길들이 어떤 과정들을 겪어왔는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압력 넣고 고발하고 하니까 좀 더 이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내용들이 이제 저희들은 현장 시위 위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방향 설정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청 앞에서 시위 1인 시위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발전소 공사를 하려고 기공식하는 현장 앞에서 시위, 뭐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시위들을 현장 위주로의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고 1인 시위도 그 겨울에 또 뭐 사계절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온 것이죠. 여기 잠깐 사진에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여기는 어디 포천시청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포천시청에서 시청 앞이고 당시에 서장훈 시장이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받고 쫓겨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시청 앞에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항하는 단체들이 서투른만 있었던 건 아니죠? 꽤 많은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이게 생겨났다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좀 간략하게 그 부분은 이제 주민대책위가 가장 최초에 이제 이 석탄 발전소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하였고 이것을 주민들만의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은 포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당시 이제 그 범시민 대책위가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 SNS나 인터넷 공간에서 홍보를 하는 이제 공전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반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왔던 것이죠. 저는 뭐 지속적으로 그 관련된 단체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현장 투쟁 위주로 우리가 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석탄 발전소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각오로 현장 투쟁 위주로 하는 석탄 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 본부가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16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장 투쟁 위주로 공전 범시민에 참여했던 그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새로 공동 투쟁 본부에 같이 이제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했던 것이죠. 기존에 있던 이제 단체들에서 현장성을 더 중시하고 현장에서 이제 투쟁하실 분들이 소트분을 만드셨던 거고요. 이 사진 보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이제 포천시청이고 요거는 저희가 그 대선 당시 여정부 유세를 왔던 그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가 편성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이제 반대 운동하고 쪽지도 직접 전달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뭐 석탄하고 일단 원자력과 석탄 다 배제시키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깨끗한 에너지로 가겠다라고 천명을 다시 하셨으니 이때만 해도 여기 석탄 발전소가 진짜 이렇게까지 막 해서 이제 바로 코앞에 가동을 코앞에 놓을지는 상상은 못했던 시절이었죠. 정권이 바뀌고 뭐 이랬으니 더더군다나 그랬겠습니다. 포천 시민 총궐기대 이게 언제 올해 5월 달이군요. 2017년도 5월. 우리 선거가 언제였죠? 대선이 5월 9일? 9일?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바뀐 거를 바뀌고 나서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총궐기대가 희망 속에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석탄을 이제
그렇죠. 지울 수 있다는 강한 또 시장, 예. 포천 시장도 또 바뀌고, 예. 그래서 상당한 희망을 갖고 예.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있었죠. 이 포스터에서 뭐 에너지가 이때 그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신이 나서 그날의 장면이군요. 네. 예. 이거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 예. 여기가 좀 그 석탄 발전소 있는. 네. 예. 이거는 시에서 회의를 뭐 하시는 장면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요건 이제 선관위에서 당시 이제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부분, 주민 소환 운동을 했을 때 그 석탄 발전소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참단 의견을 내지 않는 우리 그 지역 그 시의원이나 시장에게 저희가 이제 항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 소환 운동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아마 선관위 사무실에서 저희가 대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참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하셨는데 네. 이제 건설 현장이고 산자부도 이제 산자부 앞으로도 가셨죠. 산자부. 예. 산자부 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진은 아니고요. 네. 예. 이거 산자부. 예. 요거는 산자부가 아니고 저쪽입니다. 현장에. 청와대 청와대 쪽도 쪽에, 청와대 주변에서 예.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 신고도 해서 집회도 하고 했던 부분들. 예. 이거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중량물을 저지하고 32일 동안 저지하고 당시에 그 현장에 현장 모습이죠. 예. 그 32일 동안 저지하면서 그 주민들의 많은 협력이 그 안에 있었죠. 예.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뭐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소고발도 지금 현재는 그 검찰 조사 받고 검찰에서 아직까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제 지금 진행 중이시죠? 예, 진행 중에 있고요. 당시 우리는 뭐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의정부 공안부 검찰 쪽에서는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처분 결과는 내려줘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조사는 받고 아직 결과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예. 같이 어쨌든 경기북부가 같이 한 가지 목소리를 움직이면 영향이 있지 좋은 않겠나. 결과가 안 나와도 석탄 발전소는 못할 것까지 해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 중량물이고요. 네. 이 터빈인가요? 터빈인데 이게 독일에서 수입되는 거라고. 예. 이런 게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2개가 들어가요. 이게 하루에 이게 하루에 25톤 덤프 트럭 110대를 떼는 거죠, 얘가? 2개가 220대를 떼는 거면? 그렇죠. 그렇죠. 네. 5,000톤 뗀다고 네. 이게 하나 2,500톤을 떼나 봐요. 예, 이게 석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얘가 오염물질 뿜어내는 괴물입니다. 괴물이죠. 가장 핵심 부분. 예. 그러니 이제 상복 입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지금 이제 상복 입고 싸우시는 거죠. 참. 현장 투쟁할 때 이제 현장에 모여들었던 분들이죠. 예. 많이 오셨네요. 다 농사 짓다 오시고 그 주민들. 이때가 삼복도입니다. 가장 더운 삼복도에. 7, 8월 때. 이게 시골에서 농사 지시면서 참 순하게 사시던 분들이 이게 투쟁을 외치셔야 되는 상황으로 세상을 몰아갑니다. 수도권 2천만 국민에게 미세먼지 폭탄 안기려는 GS는 각성하라. 네. 이제 이게 중량물 하고 있던 이 사진에 보면 이제 차를 막고 지금 주민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최근에 사진. 최근. 이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이 이제 석탄 발전소 문제를 단순히 이제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또 서로 내부에서 조율하고
이거 경기 북부의 문제, 이건 주변의 모든 이 수도권의 문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전 지구적인 문제다, 심각한 지구적인 문제다라고 뜻을 같이 하고 이제 연대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 북부청 앞에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또 도지사에게 여기 경기 북부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환경에 대한 의견, 또 석탄 발전소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안했었고요. 아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일이죠. 네, 내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하시고 모르겠다. 다행히도 막 아주 추운 거는 지금 좀 비껴가서 다행이긴 합니다. 내일 11시에 포천시청에서부터 그 GS 석탄 발전소까지 평화 도보 행진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내일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셔서 또 같이 외쳐주시고 우리 지역사회,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어 가시는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럼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갈까요? 거기까지. 예. 다음 주제는 이제 이후 석탄 발전소가 올해까지 준공을 다 마치고 1월부터는 임시 가동에 들어가는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시 가동을 하면 6개월 동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려보고 6개월 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는 세상에 없겠죠. 40년 후면 아마도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지금 제 나이 또래 어른이 돼서 있는 세상까지 아마 또 석탄 발전소가 돌아갈 텐데 그 아이들이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후, 그럼 먼저 그 이후에 석탄 발전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문제점들을 먼저 잠깐 되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다음에 속초부는 또 경기 북부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움직여갈 건지를 잠깐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그 환경 오염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대표님 이제 또 많이 싸우시면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최초의 석탄 발전소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그래도 그 런던 스모그 사건을 최초에 이제 접했을 때 거기서 12,00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그런 그 석탄 연료를 인한 그 피해로 그런 생명이 죽어간 그런 그 런던 스모그 사건을 봤을 때 정말 이 석탄이라는 부분, 또 저희가 또 어려서부터 연탄을 떼는 그런 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연탄, 무연탄이나 유연탄이나 사실상 글자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그 화석 연료로서 가장 최악의 연료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실제 또 저희도 그 가스를 또 마셔보고 주변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런던 스모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실제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사실을 제가 봤을 때 당시에는 사실상 석탄 연료 외에는 다른 연료가 없었을 때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연료로 어쩔 수 없이 썼었지만, 지금의 그 석탄 연료는 사실상 이 부분은 집단 에너지 시설도 충분히 LNG나 LPG로 가능한 시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탄 연료까지 반입을 해서 발전 사업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저히 이제 그 시민의 정서로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민들이 결국은 피해자가 돼버리고 기업이 돈벌이 하는데 희생자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럼요. 예. 그 부분이 가장 자존심이 그 상하는 일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이 될 수 없게 만들어야 되고, 석탄 연료가 이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어쨌든 끝까지 만들어 나가자. 또 가동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더 이상 중지시킬 수 있는 이런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석탄 자체는 일단 뭐 대기 오염 물질을 뭐 얼마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알 정도로 이미 많이 나옵니다. 아마 예를 들면 미세먼지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LNG 발전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뭐 몇 배 이상, 뭐 5배, 6배 초미세먼지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많이 뭐 뿜어내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경기도에 이제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배출시키는 오염의 총량이라는 게 있는데, 석탄 발전소 하나가 그 경기도의 그 오염 총량의 30%를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거기 들어오는 건데, 근데 이 석탄 발전소라는 건 원래 해안가 바람 잘 빠지는 데 있어야 되죠. 이게 환기가 잘 되는 데서 그래도 연탄가스를 채워놓는다면, 그래도 환기가 잘 되게 창문도 열어놓고 해야 연탄을 갈고 그러지. 꽉 막힌 데서 콕 들이대고 하진 않을 텐데, 여기는 산악 지역이고 분지고 그 바람의 흐름이 많지 않을 수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 석탄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거는, 여기 주민들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또 헌법에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뭐 행복 추구권이나 건강권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기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강도질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면 제가 언뜻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포천 지역은 주로 이제 농사 많이 지시죠. 네, 여기 저희 동두천만 해도 농사 지시는 분 많지 않은데, 바로 인근의 연천, 철원 뭐 다들 농사 많이 지시죠. 석탄 발전소에 대한 피해의 가장 큰 것은 물론 이제 대기질 오염으로 인해서 건강 문제 크겠지만, 실제 생계 문제에도 농업에도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피해들을 좀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은 공기로 미세먼지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사람에 대한 어떤 건강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농축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며칠 전에도 신문에도 인터넷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주변에 뭐 농작물 배추나 뭐 이런 거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 그 다음에 석탄 가루들이 분진이 날라가지고 전부 배추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농사라는 시설에 대한 피해는 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GS 업체, 사업자가 누리는 이익에 반하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피해는 훨씬 더 그거보다 사업하는 사업자들의 이익보다도 더 몇 배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킨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주민들이 하나하나 이제 알게 가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그 주변에 LNG 발전소 3개 있나요? 2개. LNG 발전소 2개. 2개 가동이 되고 있고. SRF 발전소도 가동되고 있나요? SRF 발전소는 사업 허가만 나고 이제 아직 가동되지 않았는데요. 이미 이게 산업 쓰레기가 하루에 그 주변이 생활 쓰레기 소각이 80톤, 그 다음에 주변의 산업 폐기물 소각이 110톤, 그 다음에 또 소각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하수 쓰러지 소각장이 40톤. 지금 안에서 물이 많이 굉장히 있는 동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 나오는 뭐 분진이나 이런 물질들이 날아가지 않고 거기 계속 모여 있다가, LNG 발전도 계속 수증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랑 만나서 아주 착 마을 쪽으로 가라앉아 사람 사는데 나중 뭐 이런 쪽으로 농사 짓는 데로 잘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 경기북부 지역에 특히 포천, 연천 이쪽에 농사로 생계하시는 분들 많고, 여기 친환경 농업 이제 하시려고 막 준비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일들도 사실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경기북부 지역은 뭐 평화를 상징하는, 저희는 이제 평화시민행동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또 통일을 대비해서 평화와 그동안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으로 바꿔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이제 나름의 어떤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자꾸만 세워지는 이런 오염 시설들 때문에 그런 희망들이 자꾸만 이제 깎이는 느낌이고 앞으로 또 여기 이 지역에 또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이 지역이 자꾸만 기피하는 떠나야 될 지역 또 뭔가 혐오 지역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싸워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도 그 지역에서 출장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포천시가 이 주변 지역에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뭐 가평까지도 이어서 포천이 사실은 가장 큰 오염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나름대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이 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보면 경북대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10여 개 이상 학교들이 존재하고 주민들이 사는 그런 그 아파트 단지나 취약 지역이 있는데도 이 부분이 발전 시설의 석탄 연료로 시작을 한다는 의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오염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LNG 발전소 2기, 그 다음에 지금 산업 쓰레기 소각되는 200톤 이상 소각되는 시설, 그 다음에 지금 석탄 발전소까지 대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 목표는 사실상 좋은 연료로 좋은 공기를 그 생산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연료로 좋은 공기를 대기 환경을 개선을 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사업에 대한 계획 또는 그 시를 운영한다는 계획, 뭐 국가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이런 사회가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이 되고 사람이 사람다운 그 대접을 받고 사람다운 사회가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런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을 많이 이제 우리 그 동지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이제 가장 앞서게 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이 좀 참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 환경을 좀 만들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인시 되는 거예요. 시설을 이미 가동되는 시설들을 시민들이 허락해 준 적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사업 허가를 내주고 사업 허가를 관리 감독하는 그 행정 당국에서 해야 되는데 하질 않고 있는 것, 손을 놓고 있는 것이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화가 나고 그걸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는 우리 그 시민단체가 좀 더 힘이 좀 커지고 막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우리 그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이 우리는 너무 고마운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런 그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 네트워크가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세상의 주인이 이제 뭐 국민이다,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흩어져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항상 관심을 갖고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앞에 서서 그래도 뭐 손잡고 같이 연대하고 이런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 겁니다.
그 스스로 주인이라고 자각하고 주인으로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주인의 행세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제 오래전에 우리 이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실 포천 석탄 발전소 문제는 이거는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으로서 주인의 권리를 그렇게 침해하고 앗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방기한다 하면 그건 주인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더러 앞으로 이 사회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우리 환경 오염 문제 기타 또 지금 얘기하는 그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의 담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권에 계속적인 어떤 피해를 주고 그걸 계속 앗아가고 하는 일들을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의 이제 우리 토론 오늘 석탄 발전소를 말한다를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건데요. 그동안 포천에서 힘든 싸움을 외롭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뒤늦게라도 저희가 같이 합류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도 되게 된 거를 또 할 수 있게 된 그 끈을 그동안 싸움으로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데서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들어서 우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